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세은입니다. 참 어제 상승이 너무 컸었어서였을까요? 오늘의 하락이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외국인의 수급이 이거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제장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급등세 이어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다시 반도체주를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오늘 좀 어제보다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사료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들썩였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섹터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오라이온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AR, VR 관련주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콘텐츠 관련주들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조 본부장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AR 관련주 찝어주셨는데 오늘 20% 넘는 급등세 연출했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맥스트도 상한가, MP는 15%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세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정말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부산에서 글로벌 웹툰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10월 3일에 개막한다고 합니다. 오늘 핑거스토리가 오랜만에 20%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Y랩, 미스터블루 할 것 없이 웹툰 관련주들 일제히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주도 강했는데 조선 관련 섹터는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대편 화장품, 카지노 섹터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선 섹터는 피해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 3사 오늘 일제히 밀렸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7% 넘는 급락세 연출했고요. 한화오션 5%, 삼성중공업도 6%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해운주는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항만 파업 이슈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오늘 STX 그린로지스가 4.77% 강세, 거의 5% 가까이 올랐고요.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세 이어간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조 본부장 그리고 이슬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 왜 이렇게 시장 마지막에 빠지나요?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신 분이 계세요. 일본에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에 반대했었던 후보였어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된 걸까요? 이번에 사실 금리를 일본이 동결을 시켰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당선되면서 좀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이제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일본의 저금리일 때 거기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던가 해외에 투자했던 그 물량들이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된다고 하고 그다음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환율 차이로 가지고 금리 차이를 가지고서 돈을 벌었던 그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 당선 이후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판에 지금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좀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 관계는 되게 비둘기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일본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강경한 뭐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뭐 우려 속에서 지금 일부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본이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좀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증시는 조금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 막판에 조금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슬이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장 하락의 이유, 일본 때문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일본이 가장 좀 지배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당선이 좀 되면서 사실 이제 어떠한 주식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이 또 말씀 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주장을 하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대선 전까지는 이제 인상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겠지만은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엔캐리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의 엔숏 그 청산 싸움은 끝이 났지만은 지금 남은 게 이제 일본의 금융보험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또 청산 물량이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수가 막판에 좀 말을 해주듯이 당분간은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키워드는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좀 선별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최선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선물 지수가 일제 급락세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짚어볼 섹터는 바로 웹툰 관련주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세를 냈습니다. 정말 깜짝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웹툰 관련주들은 네이버 웹툰 6월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었잖아요. 이제 좀 추세가 전환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제 사실 미국 네이버 웹툰 주가가 10%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뭐 웹툰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전후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섹터 중에 하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쉬어갔다가 오늘 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많은 섹터들, 그러니까 테마 성향을 띠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은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이 나스닥 상장 이후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후에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와이렉 같은 경우도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주가가 2만 원대였는데 지금 5,800원대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의 이 상승이 과연 추세를 다시 돌리면서 상승 쪽으로 이어갈지는 앞으로 그런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기업들이 저기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어떻게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상승이 단발성일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뭐 웹툰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주가가 막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 페스티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연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오르더라도 또 특정 종목들 위주로 좀 차별화 현상이 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업들의 특성과 그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네이버 웹툰과 연결을 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를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약간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네이버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네이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인데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준비를 해봐야겠죠.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6%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레포트 나오면서 이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슬이 대표님께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의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상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매도 구간은 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네이버가 못 갔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고금리 시대에 어떠한 그런 자본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플랫폼 주들에게도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한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은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뭔가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저점을 깰 가능성보다 현재 구간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 관점에서는 어떠한 과대낙폭에 따른 그런 저가 매수의 구간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뭔가 이렇게 올려줄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광고 쪽에서 엄청난 또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고금리가 결국에 이제 저금리로 좀 바뀌게 된다라는 어떤 환경들이 좀 우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Q10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좀 반사익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네이버 쇼핑에서 뭔가 수혜를 받기에도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이 네이버 쇼핑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크게 차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큰 수혜를 좀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네이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해외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국내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덕분에 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가 이제 17만 원대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9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 전략에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섹터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잘 가던 조선주가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조선 3사의 주가가 일제히 5에서 7%대 급락세 이어갔는데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선 섹터는 뭐 3년치 일감이 쌓여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 굉장히 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국 경기부양책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요. 뭐 반덤핑 관세 조사 영향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아직 뭐 후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좀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중국산 후판에 대한 가격 인상,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한다면 사실 조선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덤핑 제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특정 상품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외교적으로까지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 후판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에서 저렇게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조선이라던가 철강 업체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조선주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의 그런 업황이라던가 뭐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조선주들은 저런 쪽에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컨테이너선 수주 공시 소식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업황이 안 좋고 막 사이클이 안 좋다 막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강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먼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저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선주들을 보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저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어떻게 빠질 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고, 이게 만약에 후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갑작스럽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그때처럼 막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원자재 가격 동해안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찾아보기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후판이라던가 이런 철강 쪽 가격들은 여기 보시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녹색 선이 후판 가격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되게 월별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22년도에 후판 가격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지금 후판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 대부분의 이러한 철근, 열연, 냉연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가격들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처럼 막 엄청난 진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자기네 나라의 그런 어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조선해라던가 철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바이오 섹터도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군들에 있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한 수급들이 좀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 조선 3사가 일제히 밀려났는데 조선 3사 쪽을 볼까요? 아니면 기자재 쪽을 볼까요? 본다면 어떤 기업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주식은 이렇게 네. 좀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선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자재보다는 조선 쪽이, 선사 쪽이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만약에 뭐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뭐 조선 쪽도 중국을 억제하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컨테이너선 수주 받은 거는 저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원래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컨테이너선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이거를 중국 쪽에 맡기기보다는 분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재도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 오늘 많이 빠졌던 선사 쪽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3사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했었던 해운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10대 항구 중에 6개 항구가 미국 동부 항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돌입된다면 4만 5천 명의 직원이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슬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해운주, 사료주의 영향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해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파업 관련해서는 조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좀 단기 테마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규모 파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공급망이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운임비에 대한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파업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운임비는 상승을 하겠지만은 그 파업 기간 동안은 오히려 좀 매출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손해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또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자주 또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테마단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재료가 좀 약해지거나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또 급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중소형 단일수록 좀 테마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종목을 좀 고른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HMM 쪽을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만 HMM도 좀 단기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때 사실상 그 운임비 증가 그리고 이제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34,000원대 이제 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2020년, 19년 때보다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지금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항선 구간이 한 2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HMM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핫했던 3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